부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님. 네.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은 뭐 특별할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좀 무난하게 흘러갔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한 주도 그렇고요. 네. 이 다음 주도 그렇고 지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물가, 그리고 이제 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가 시장에 맞물리면서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오늘 또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함께 여쭤보면서 예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올 한 해 또 어떤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나타낼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 또 전략들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많은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상담 코너가 추가가 됐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꼼꼼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썰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었던 오늘은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2440선에서 출발을 해서 2470선까지도 올라갔던 코스피가 이후로는 조금 낙폭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간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최종 금리를 강하게 적용할 경우 최대 7%까지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증시 상단을 제한하긴 했지만 대형주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증시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나홀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순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1% 가깝게 밀려나면서 73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 배도에 나서는데요. 외국인 기관 모두 2차 전지 위주로 차익 실현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1,34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빈살만 왕세자 방한으로 인한 이 중동붐 다시 한번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불어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중동발 이슈, 우리가 이 재건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이 수도 이전 이슈까지 나오면서 역시 전 세계적인 인프라 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부각이 되고 있었고요. 과연 후속으로 계속 이 랠리 자체가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또 경기 침체라는 이슈도 있고 부각받고 있는 섹터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만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테랑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향후 시장 전망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와 그리고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면밀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썰전 이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23일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죠. 핵심 관전 키워드를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23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곧 있으면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뭐 금리를 더 올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원래는 뭐 목표치를 연준에서 설정을 한 수치가 있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였죠? 네, 원래는 5% 정도를 최종 금리로 아마 올리지 않을까라고 네네.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올리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요? 특히나 네, 저 뭐 연준에서는 특히나 또 매파적인 인사라고 또 판단을 받는 그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 금리를 최대 7%까지도 인상을 해야 된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까지도 감내를 해야 한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점차 이어지니까 미국장도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국채 금리도 그동안에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던 미국의 국채 금리도 다시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좀 약세를 피해가기 힘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23일이죠. 23일에 발표되는 FOMC 회의에서 회의가 아니죠. 의사록에서 공개되는 의사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이제 금융통합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는 3.75% 정도로 일단은 예정이 돼 있는 전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일단은 뭐 베이비 스텝을 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제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FOMC 의사록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한은에서도 조금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라던가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 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하는 거,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줬던 거였는데 그런 기대가 꺾이게 된다면은 시장도 당연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이 조금 많이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좀 그동안에 많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이라던가 쉬어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밴드 자체가 한 7%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금리 수준 그리고 물가 수준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수준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더 올린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다라면 기준금리 7%, 이건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의 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릴지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지금 이주연 대표님의 노란톡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이 노란톡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이주연 대표님의 노란톡 입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FOMC 의사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 FOMC 의사록 관련해서도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네. 물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유가가 잡혀야 된다. 다른 부분들은 잡히는데 유가가 잘 안 잡힌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WTI 기준으로 오늘 좀 유의미한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80불 네네. 초반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럼 물가가 이렇게 낮아진다면 기준금리를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CRB 인덱스 지표를 좀 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식품이나 뭐 네. 철광석이나 원자재 이쪽이 좀 오르면서 전체적인 수준은 또 엄청 비슷하게? 낮아지진 않았더라고요. 철강석이 또 요새 갑자기 또 올라가더라고요. 11월 들어서. 네, 그래서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보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증시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 누구보다 주식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 주식시장이 누구보다 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그래도 또 시장에 또 정확한 정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을 좀 설명드린다는 점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뭐 예정된 시기대로 5%까지 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차트를 한번 제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하락장이었던 간에 딱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항상 우호적인 그런 상승장, 단기 상승장이 언제나 나왔다. 실물 경기는 빠졌지만 단기적인 상승장이 나왔다.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팩트로 팩트일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팩트로 항상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장이 지속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물가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 사태를 한번 봐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나오기 전에 단기적인 상승장이 또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럼 2008년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게 단기적인 또 한두 달간의 또 상승 랠리 이후에 점진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 외환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환위기도 보면은 이때도 단기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였다가 또 빠지는 경우.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반영이 돼서 일단은 오를 수 있는데 그 오르는 폭이 얼마 정도까지 오를지는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랑 뭐 금리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시고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때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뽑아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투트랙 전략, 좋은 종목과 그리고 경기의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 조금 더 먹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좀 살짝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뭐 전문가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도 고민이 계속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매매를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보수적으로 들어가 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들, 뭐 그런 주식들도 눈여겨볼 만하고 단기적으로 호재나 이슈가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웬만하면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조금 있으면은 또 이제 감사보고서 발표하고 또 상장 폐지 시즌이 되기 때문에 너무 뭐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 또 살짝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종목이 오히려 주가가 지금 잘 갈 수는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조심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확실한 것들의 위주로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일단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쪽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주는 사실 뭐 어쨌든 금리가 언젠간 또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주도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근데 2차 전지도 막판에 좀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으로 또 상한가 도전주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럼 오늘 2차 전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될까요? 오늘은 2차 전지도 있고 네네. 2차 전지도 있고 아, 경기도 방어가 되고 경기도 방어가 되나요? 네, 경기도 방어가 되고 2차 전지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실적 뭐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 네옴시티의 수혜도 좀 기대가 되는. 2차 전지인데 네옴시티까지 엮여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런 종목이 있었나요? 네,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궁금하시죠? 나 네. 오늘 한번 또 이제 어떤 종목인지 제가 웬만하면은 맞출 것 같은데 네. 잘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저는. 네. 오늘 어떤 종목인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기업인지 공개를 해 주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는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8시에 공개가 되고요.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사이트에 입장해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무료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강의 청취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이 예상 가는 종목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방송에서 정답자분들의 한해 이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도 맞추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요. 공개 방송에서 종목도 받아가시면서 일석이조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이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 두 번째 주제는요. 빈살만과 지금 이번에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협력 강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통 크게 한 40조 투자 진행한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역시 또 이제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스터 에브리띵이다.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빈살만에게 뭐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네. 야, 뭐 40조? 좀 더 쓰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40조가 또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여기 어떻게 보면 이 40조라는 규모 안에서 네.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또 어디서 나올지도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요. 그죠. 예. 40조라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방위적으로 뭐 쓰일 것 같은데 네. 삼성물산은 일단 무조건 수혜를 좀 볼 것 같고요. 삼성물산. 네, 아무래도 야, 삼성물산 오래 잠들어 있는 잠룡 같은 종목이었는데 네, 이제야 움직이려나요? 매출로 봤을 때는 뭐 분명히 뭐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의 이제 배경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네. 빈살만이 이제 그 집권을 했을 때 기존에 네. 이제 왕위 계승을 거부하고 거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 위치를 얻게 된 거잖아요, 빈살만이. 쿠데타 느낌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왕위를 이렇게 얻어오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그냥 이제 자기의 이제 쿠데타의 식으로 빈살만이 지금의 위치를 얻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뭐 예전에 뭐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들이나 뭐 그 형제들의 재산을 몰수를 했어요. 재산을 몰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몰수를 했냐면 개인 재산으로 빈살만이 몰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재산으로, 사우디의 나라의 재산으로 몰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빈살만이 요번에 네옴시티를 지으면서 각 기업들에게 나라 돈을 쓰고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뭐 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착공은 들어가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나 뭐 기초적인 작업은 들어갔는데 좀 앞으로 좀 점진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뭐 SOE 관련해서도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MOU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우리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제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뭐 네네.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지만 네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우리가 증시를 내다봤을 때 네. 이러한 이제 중동 이슈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해주실 내용들도 물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네.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해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건 주도주거든요. 아, 주도주를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주도주 한 종목을 잘 발굴을 해 놓으면 그걸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 그리고 또 매매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편하고 그런 주도주를 잡아내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픈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될 종목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님, 뭐 사실 여기서도 제가 많이 좀 궁금한 게 네. 뭐 이 빈살만 이 중동 쪽에서도 지금 뭐 SO일이라든지 사인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아까도 뭐 2차전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이 중동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쭉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정말 주도 섹터와 또 주도 종목이 될 거라고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저번에도 이제 수소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수소? 네, 예.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가 이제 좀 그렇죠. 주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원래 사우디의 이제 목표는 그린 수소예요. 그냥 그린 수소. 완전히 재생 에너지. 네. 더라인도 완전 태양광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을 통해 가지고 100% 자연 에너지로 탄소를 낮추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섹터는 탄소 포집 기술. 이 부분은 거의 반드시 좀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태양광이나 뭐 풍력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되는지 일단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은 일단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의 국가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뭐 태양광 에너지원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괜찮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태양광 관련 하나솔루션도 그 회의에 다 참석했기 때문에 태양광도 좀 기대가 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쪽 그리고 원자력을 통한 수소 에너지의 수혜가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또 이제 태양광 쪽으로 해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이나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자세한 강의, 여기에 관련해서도 더 깊게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주대장 전문가님의 강의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바로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많이 강의도 듣고 종목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바로 또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뭐 중동 관련한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사그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인니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중동, 뭐 인도네시아,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이 인프라 관련된 이슈는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인프라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소 관련주로도 수익을 많이 내주셨잖아요. 네. 이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여기로도 이미 수익을 내셨지만 이게 좀 지속성이 더 길어질지 여부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네옴시티가 이제 대형 인프라 투자의 하나의 그 시작점을 끊어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다. 네. 이건 뭐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도네시아, 인니, 뭐 신수도 이전 관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도 뭐 1,000조가 넘어간다고 하죠. 재건 비용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또 사업 규모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대형 인프라 투자 관련한 뭐 이야기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하나 둘씩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순히 지금 뭐 네옴시티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옴시티 빈살마 왕세자가 방한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 기대감이 많이 유입이 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한미글로벌이라던가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 정도, 뭐 그 당일날에는 뭐 10% 넘게 하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빈살마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힌트를 남겨줬다. 그리고 그 시장에 그 힌트가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고점을 달리던 종목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라, 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바닥에서 좀 점차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고점을 달리는 종목들은 좀 떠나 보내주시고 이제 시작을 슬슬 뭐 시동을 거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산업의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이전에 뭐 많이 아시는 뭐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스마트 시티잖아요. 인니도 신수도를 뭐 스마트 시티로 건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옴시티도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이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를 재건을 하는데 이전이랑 똑같은 도시를 만들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최근에 앞으로의 미래 기술, 첨단 기술들을 접목시킨 그런 도시를 새롭게 만들 거고요. 아마 이게 비단 그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둘씩 새롭게 다시 뭐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산업들, 테마들, 뭐 수소, 원전 혹은 뭐 AI라던가 뭐 반도체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죠. UAM이라던가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이런 5G, 6G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래 산업들이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인프라에 투자가 되는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상한가 도전주로 가져온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도전주를 준비해 주신 종목도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상한가 도전주까지 공개가 되니 과연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오늘 두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 최근 또 이제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종목들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 오늘 바로 또 거의 뭐 상한가에 임박하는 급등 랠리가 나왔는데 후속주도 그러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종목 상담 코너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걱정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매도할 종목은 매도를 하신 후에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나온 앵커님께서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 주대장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11,000원의 비중을 10% 보유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1,15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은 비슷한 구간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뭐 설계, 감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매출이 그렇게 발생하는 기업이고 거의 정부 물량을 많이 소화하기 때문에 경기에 그렇게 크게 타지는 않습니다. 경기에 크게 타지 않고 요번에도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진 기업입니다. 네옴시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대되는 종목이고 굳이 네옴시티를 떼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기업의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의 중요한 변동 보시면은 수소산업 설계 및 건설업을 최근에 2022년 3월 달에 추가를 했다. 그래서 플랜트나 뭐 수소산업 관련된 그런 설계 기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력들 경영 활동을 보면요. 국토부에서 해외 건설 최우수 사례 엔지니어링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옴시티라든가 네옴시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원전에 얘기했던 거는 뭐 바다에 띄우는 그런 도시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우디가. 그래서 2030 세대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띄우는 원자력 발전을 만들겠다 이런 식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혜로 이어질 것 같고 그대로 보유하셔서 수익 매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는 12,000원까지 목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7,000원의 비중은 15%,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건설의 매도가는 어디쯤 설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이 더 떨어지지 않는 구간까지 지켜보는 게 첫 번째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 종목은 39,000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만 딱 볼 것 같습니다. 39,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입절권을 좀 잡으시고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현대건설이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4조 5천억 정도, 전해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혜나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목표가를 잡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1차 목표가는 44,000원 정도를 잡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를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망 자체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좀 넓은 관점으로 한 수개월 정도 기다려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은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건설은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4,000원, 그 이후로는 5만 원 시간을 두고 보시라 말씀해드렸고요. 다만 39,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그 여부 체크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께 종목 상담 요청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매수가가 5,500원의 비중은 10%인데요. 우리기술투자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워낙 지금 이쪽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종목이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제 최근에 또 FTX 유동성 위기가 또 있었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로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행인 거는 비중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비중 10%라고 하셨었는데 비중이 많이 크지 않았고 타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다양한 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지금 굉장히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한 번 정도는 강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만큼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딱 그 121선이 딱 걸려요. 121선이랑 그 이제 여기 신청해주신 분의 매수가랑 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이제 5,800원에서 5,600원 사이, 그 사이 정도로 가격이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상까지 조금 한 반 정도는 좀 노려보시고 만약에 본전까지 왔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5,800원부터 6,000원까지 조금 노려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나가면서 나머지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마지노선 손절가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노선 손절가를 한 4,000원 정도로 잡고 보유를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4,000원 말씀을 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해 나가면서 5,000원 부근까지 그 이상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푸른저축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가 15,0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던데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테마성으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좀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 금리 인상을 한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푸른저축은행은 굉장히 또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테마성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금리 인상이 점차 이제 피크아웃 기대감 그리고 피봇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주다라고 여겼던 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통위도 있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 결과도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좀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장에 조금 아쉬운 거는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좀 욕심이 나더라도 비중을 너무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조금은 좀 기다려 보면서 1차 매수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면 그렇게 굉장히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제 추가 매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망설이게 되는 가격권이거든요. 다행인 거는 지금 딱 121선이 회색깔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에 거의 다 이제 왔는데 이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고점에서 지금 거의 한 50%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반등도 재료도 다음 주에 좀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하락에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결과가 좀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거, 본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노린다 이것보다는 좀 비중 위에서 차근차근 또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최종 손절가는 저는 11,500원 정도로 잡아보시는 거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주식설전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치열한 수익률 대결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순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2부 전문가님들이 앞질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수도 부족한데 누적 수익률 280%, 1부 전문가님들 262%로 약 18%가량 2부 전문가님들이 앞서고 계십니다. 와, 신호주 대표님과 이주연 대표님의 수익률 급등이 1등 공신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9위.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14%. 오늘 에스트래피 철도 관련주 상승으로 인해서 매도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2종목만 남겨두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 나노신소재부터 태경BK까지 빨간불 켜고 있고요. 다음으로 8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공대원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22%. 자, 이제 보유 종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매도해 주셨고요. 한미글로벌부터 SBB테크까지 5종목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22%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3종목 그대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현재 보합 구간에 3종목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효성중공업부터 코닝 오토메이션까지.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굵직한 2자릿수 수익률을 역시 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슈팅 나오면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은 한 종목 한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6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52.97% 기록하고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엔터주가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노아데이터부터 버킷스튜디오까지. 사실 이제 모아데이터도 그렇고 대성창투도 매도하시고도 계속 주가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참 보는 눈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으로 5위. 주대장 전문가님 현재 5위에 안착하셨고 누적 수익률 67% 기록하고 계십니다. 크래프톤을 이제 약수익 구간에서 4.7% 수익 실현 완료해 주셨고요.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2자릿수 수익률 4종목과 삼성 SDI 눈에 띄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손실 없는 매매 이어가고 계십니다. 과연 터미네이터, 이 로봇 같은 매매 끝까지 이어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67% 기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75% 그리고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매도 종목 탑5는 NC소프트가 역시 1등 공신이죠. 모든 종목이 다 2자릿수 수익률이고요. 유신, 데모 이런 종목들도 매도하고도 추가 급등이 워낙 많이 나와서 정말 좋은 종목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3위까지 올라온 게 대단하십니다. 금강철강 매도해 주셨고요. 자연과 환경과 삼양화학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매도 종목 탑5는 히림 58%, 대오AL 19%. 와, 이거 굵직굵직합니다. 역시 인생 종목 하나로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제시해 주신 종목가 그리고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종목에서도 이런 수익률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 신호주 대표님 2위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누적 수익률 85%, CJ, CGV 수익률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도 종목 탑5는요. 일진파워부터 무림페이퍼까지. 무림페이퍼는 현재 언제 올라가냐? 제가 어제 막 뭐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이게 갈 겁니다 했는데 정말 갔습니다. 무림페이퍼 급등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 85% 찍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주연 대표님 97%.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주시는 종목마다 그냥 뭐 20% 이상 그냥 딱딱 찍어주십니다. 심지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제시해주고 일주일 안에 그냥 20, 30% 상한가 막 날아가 버리는데 오늘 액토즈 소프트도 25% 수익 실현 해주셨고 풍국주정은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급등 나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역시 히림부터 피플바이오, 현대무백스까지 자리 잡았는데 오늘 매도해주신 종목 또 자리에 이름을 올리겠죠. 말씀해주신 액토즈 소프트가 또 가장 위로 자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액토즈 소프트를 어제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급등 나와버렸어요. 무려 25%.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솔직히 액토즈 소프트 아니었으면 지금 1위 못 지켰거든요. 한 3위인가 4위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네, 25% 까면 이제 뭐 그러네요. 뭐 한 3위, 4위까지도 갈 수 있었어요. 네. 어제 1등 맛 거의 찍먹 수준으로 1등을 잠깐 맛보고 바로 3, 4등으로 밀려날 수 있었는데 액토즈 소프트로 1위 지킬 수 있겠냐고 했는데 진짜 지켰습니다. 네. 야, 한 번 뱉은 말은 지키는 분이네요. 그럼요. 예, 웬만한 사례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1위를 지키고 계신데 홍일점으로서 지금 1위까지 쫙 치고 올라왔어요. 네. 액토즈 소프트 이 비결이 뭡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도 있었고 자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액토즈 소프트는 게임주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그 막 지금 시총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좋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그 산업 비교해가지고 또 액토즈 소프트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운이 굉장히 좋게도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조금 이제 올라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수익 내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AS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로 추천드립니다. 네, 뭐 액토즈 소프트까지 해주시고 뭐 사실 풍국주정도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예. 뭐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급등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시외로도 조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뭐 오를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바로 또 이제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 종목 이제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살짝 마이너스권에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의 마이너스는 아니라서요. 과연 이제 쭉 한번 치고 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린케미칼도 갑자기 마이너스 9.9% 찍었다가 어제도 10몇 프로 급등 나오고 오늘도 14%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한 종목 중에 손실이 한 종목도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셔서 가져가시길 원하고요. 일단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수소 플랜트 관련한 설계도 사업 목적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케미칼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더 높이 뛰기 위해서 한 템포 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유 전략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도 올라갈 것이다. 강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뭐 매도한 종목들 중에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린케미칼도 결과는 좋게 나왔죠. 예, 과연 도화 엔지니어링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도화 엔지니어링도 뭐 급등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종목일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새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풍국주정 상한가, 액토즈 소프트 뭐 25% 급등. 최근 해주신 종목이 두 종목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 종목도 내일 상한가 갈까요? 근데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어가지고 아, 내일은 그러네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쩐지 약간 저 왜 이렇게 약해지셨지? 이게 자신감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네. 내가 토요일 날 주가를 올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거였네요. 네. 내일 아니고 월요일 날에 그럼 상한가 네. 급등 나올 수 있겠죠? 네, 도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다시 또 자신감이 생기네요. 자,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은 뭐 유니트론텍이라는 기업이고요. 많이들 이제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또 시세가 좋았고요. 최근에 거의 역대급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시세가 나와준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였는데 네옴시티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스마트시티 아까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인리도 마찬가지고 네옴시티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를 재건한다라고 하잖아요. 스마트시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게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UAM 하늘을 나는 뭐 택시 이런 것들이 네옴시티에서는 일상화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네옴시티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UAM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UAM과 자율주행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있는 그리고 5G나 6G도 다 이렇게 접목이 돼 있는 그런 산업이니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지지받던 요 자리죠. 지지받았던 요 자리 그리고 이전에는 좀 저항선 역할을 했던 자리까지 지금 딱 내려와줘서 여기서 이제 좀 공략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또 유리한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도 잡아드려야겠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900원으로 일단 가볍게 잡아보고요. 그리고 3,800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지금 아주 맥점에 있기 때문에 딱 눌림목의 저점 부근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시티 이후 인리 신수도 관련해서도 인프라 관련해서도 함께 엮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신 만큼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유니트론텍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지 사실 저는 아까 힌트를 잠깐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힌트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기업일까요? 탄소 포집 관련한 기술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탄소 포집이요? 네. 저도 요새 탄소 포집 쪽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그쪽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필연적으로 그렇죠. 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에너지 기술 전망 리포트에서 탄소 포집 기술, 뭐 CCU 기술이라고 하죠. 그 기술 없이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뭐 탄소 관련한 법안들이 뭐 제정이 되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나아갈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탄소 포집 관련한 기술 그리고 종목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솔직히 뭐 네옴시티에서도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요 관련된 종목은 포트에 하나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그 공개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바로 이제 끝나고 진행하는 모방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이 그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CCU 기술이 이제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이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뭐 다른 뭐 화학 원료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서 옷을 만든다든가 그걸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니까 반드시 좀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갈 만한 종목이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어떤 기업인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거 뭐 2차 전지까지 엮여 있다고 하니까 경기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됩니다.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 여러분들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8시에 참여하셔서 많이 오셔서 종목까지 받아가시고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커피 쿠폰, 종목, 강의까지 일석삼조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